안녕하세요. 하쌤엄마TV의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것이 안 좋으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초등 나이스의 성적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 초등 때 그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생활기록부는 초등에서 끝나고 중등생활기록부는 중등에서 끝나고 고등생활기록부는 고등 것만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학교 급이 바뀔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는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인데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입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작년 생기부가 올해 2월 달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아이들 생기부를 열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고등 생기부가 고3 때 대학으로 전송되는데 그곳에는 각 교과목별로 등급과 각 교과 선생님이 써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과 더불어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3월 달에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신 많은 고등 부모님들이 한숨을 푹 쉬십니다. 작년에 아이 성적과 등급은 대강 알고 있었지만 작년에 각 교과 선생님께서 써주신 과목별 세부 능력과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학은 확인해 보시고는 앞이 깜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생기부에서 신경 써서 보아야 할 것이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초등에서는 학년 말에 통지표에서 볼 수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중고등 가서도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데 문제는 중고등은 당해년도에는 못 보고 내년 3월에나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고등은 이 내용이 입시에 반영이 되기에 아주 중요한데요. 대학교에서는 서류 평가를 할 때 아이 생기부를 보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은 아이 성적으로 평가가 되고 진로 역량은 아이가 전공 계열 교과를 이수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 공동체 역량은 이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을 봅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 공동체 역량 평가 항목이에요. 한마디로 공동체 역량은 아이의 인성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아이의 인성적인 면의 장점과 단점을 볼 수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아이의 장점과 더불어 아이의 단점을 순화해서 뭐뭐만 노력하면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적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아주 원리 원칙이 충실하신 어떤 선생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아주 솔직하게 적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미 작성된 생활기록부는 절대로 어떤 정당한 정정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정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은 아이가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에 친구들과 무리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 인성 부분에서 안 좋은 말이 적혀 있으면 1차에서 서류를 탈락시킨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저희 둘째 아이 고3 친구 어머니를 학부모 총회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작년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단점을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적어주었다고 한숨을 푹 쉬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어서 다른 친구들과 잘 협력하지 못하고 친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거나 학급에서 아이가 맡은 1인 1역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거나 또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고집이 있다고 적혀 있다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대학 입시에서는 1차에서 서류를 탈락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등 때부터 통지표에 적혀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 아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이에게는 초등 6년, 중등 3년, 총 이렇게 9년이라는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이 인성교육의 주체는 가정과 학교이고 그 인성교육의 아웃풋이 나오는 장소도 가정과 학교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한 자식이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 버릇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인성은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배려가 없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없어서 학급 임원 선거에서도 표를 받기 어려워서 리더십을 경험해볼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와 계속 갈등을 빚어서 힘든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성이 안 좋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반쪽짜리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학은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성 좋은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제가 학교에서 본 인성 좋은 아이들은 첫째, 항상 쌈딱처럼 친구를 사나운 말로 비난하는 대신에 고마워, 미안해, 내가 도와줄까? 그럴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 이런 사랑스러운 말들을 잘합니다. 둘째,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요. 셋째, 소외된 친구나 힘이 약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함께 놀까? 하고 제안해 줍니다. 이런 친구가 학급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불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좋은 말들이 쓰여지고 학급의 임원인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성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어떤 점을 신경 써주면 좋을까요? 첫째,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집안일을 하나쯤 맡게 해서 어려서부터 책임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릴 때는 현관 신발 정리나 식사 준비 돕기나 함께 분리수거 등과 같이 집안일에 참여시키세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자기가 먹을 식기류는 설거지통에 자기가 가져다 두게 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골라보게 하세요. 그 모습이 학교에서 그대로 이어져 학교에서 1인 1역을 책임감 있게 해내고 감사함과 고마움을 잘 표현하는 인성 좋은 아이가 됩니다. 둘째, 집안의 중심을 아이가 아닌 부모님에게 두고 훈육은 단호하게 하세요. 아이는 서열이 부모 다음이어야 하는데 아이가 서열 1위로 올려두면 아이는 그 호의를 나중에는 권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버릇이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감정은 수용해주되 예의 없고 버릇 없으며 남한테 폐를 끼치는 행위는 단호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이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부메랑은 부모한테 다시 돌아와요. 아무리 아이를 열심히 키워놓았어도 부모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모를 원망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부모 탓을 하는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그런 아이는 평생 동안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고 나중에 자식이 아니라 오행수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아이가 지나친 공부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공부량을 조절해 주세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 김을 빼내야 자기가 폭발하지 않을 수가 있기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스트레스를 풀 마땅한 취미가 없으면 약한 것을 괴롭히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미를 죽인다든지 학급에서 약해 보이는 아이를 괴롭힌다든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이상한 방향으로 풀어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도 성공하고 아이가 훌륭한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 내 아이가 자라서 우리 부모님의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로 잘 키우시고 싶다면 공부와 더불어 반드시 이 인성교육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JYP 박진영 씨 유튜브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박진영 씨가 아이돌 연습생들에게 카메라가 켜 있을 때 하지 못할 행동은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도 하지 말라고 한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성도 실력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우리 아이 인성 실력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계신지 저한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